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 마주치는 수십 층 높이의 웅장한 호텔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 거대한 건물을 짓는 데만 수천억 원이 들 텐데 과연 하룻밤 객실료로 몇십만 원 받아서 언제 그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대리석과 눈부신 샹들리에가 가득한 성공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소름 돋는 돈벌이의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 호텔 거물들이 어떻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리는지 그 영악하고도 치밀한 수익 모델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호텔 비즈니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5성급 호텔을 보십시오.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서면 누구나 와, 저 주인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하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실제 속사정은 여러분의 상상과는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호텔이라는 비즈니스는 태생적으로 아주 기묘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땅을 사고 콘크리트를 붓고 금칠을 해서 건물을 올렸는데 정작 돈을 버는 속도는 거북이보다 느립니다. 하룻밤 반값으로 5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 50만 원 안에는 청소비, 세탁비, 조식 재료비, 전기료, 그리고 수백 명 직원의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주인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몇만 원 남짓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천억 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고작 몇천만 원 남겨서는 원금 회수하는 데만 100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게 과연 제정신인 사업입니까? 호텔 소유주는 매일 밤 로비의 화려한 조명을 바라보며 가슴을 졸입니다. 저 샹들리에 하나 켜는 전기료를 벌려면 오늘 객실을 몇 개나 더 팔아야 할까 하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어도 에어컨은 돌려야 하고 프런트 직원은 세워둬야 하는데 이 고정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공포가 매 순간 소유주의 목을 조입니다. 호텔은 투숙객이 단 한 명도 없어도 문을 닫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365일 24시간 불을 밝혀야 하는 숙명.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호텔 비즈니스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고정비의 저주입니다. 더 잔인한 진실은 건물이 지어지는 순간부터 낡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2, 3년만 지나도 벽지는 바래고 카페트는 헤어집니다. 손님들은 아주 작은 흠집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평점을 깎아내립니다. 결국 소유주는 번 돈을 다시 건물 수리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비즈니스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 사업이라면 왜 전 세계에는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거대 호텔 그룹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가는 걸까요? 그들이 바보라서 남들이 기피하는 적자의 덫에 뛰어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지옥 같은 소유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건물을 들고 있는 자는 노예가 되고 브랜드를 들고 있는 자는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리스크라는 오물을 남에게 떠넘기고 알짜배기 수익만 빨대로 빨아올리는지 그 설계도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자본주의의 냉혹함에 몸서리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호텔 제국의 황제들이 선택한 방법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이름하여 자산 경량화 전략, 즉 에셋 라이트 전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피땀 흘려 지은 호텔 부동산들을 사모펀드나 연기금 같은 투자자들에게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목 좋은 호텔 건물을 왜 파는 거야? 이제 장사가 안 되나 보네? 라고 비웃던 사람들은 나중에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텔 체인들은 건물을 파는 대신 그 건물 정면에 자신들의 이름표를 붙일 권리만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부동산 자산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건 무형 자산인 브랜드 가치와 운영 계약서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호텔리어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건물을 산 투자자들에게 그들은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우리의 글로벌 간판을 달게 해줄 테니 대신 너희 매출의 일정 부분을 우리에게 상납해라. 그리고 호텔 운영도 우리가 정한 매뉴얼대로만 해야 한다. 만약 품질이 떨어지면 당장 간판을 떼어버릴 테니 알아서 잘해라. 이 전략의 무서운 점은 책임은 전가하고 수익은 확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거나 보일러가 터져도
브랜드 본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건 건물을 소유한 주인이 알아서 고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브랜드 본사는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출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객실 가격이 비싸지면 브랜드의 수익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완벽한 방패를 손에 쥔 셈입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호텔 체인들은 이제 건물을 짓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는데 매출은 오히려 수배씩 폭증하고 이익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나 자신들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직접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으니 확장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습니다. 투자자가 돈을 들여 건물을 짓고 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저희가 돈은 다 낼 테니 제발 그 유명한 브랜드 간판 좀 달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전 세계 자산가들의 줄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유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브랜드라는 가벼운 날개를 단 자들의 승리. 이것이 바로 현대 호텔 산업을 관통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영리한 연금술의 정체입니다. 건물이라는 감옥을 탈출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유주의 지갑을 털어가는지 그 세밀한 계약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글로벌 호텔 브랜드의 간판을 다는 순간 소유주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챙기는 건 가입비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부터 수십억 원이 본사 통장으로 꽂힙니다. 저희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우선 가입비부터 입금하시죠. 라는 본사 담당자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진짜 게임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매달 발생하는 전체 매출의 5%에서 10%를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떼어갑니다. 수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입니다. 소유주가 적자를 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손님이 들어와서 결제를 하면 그중 일부는 무조건 본사 몫입니다. 여기에 마케팅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매출의 2~3%를 더 가져갑니다. 전 세계에 우리 브랜드를 광고하려면 너희도 돈을 내야지 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광고의 최대 수혜자는 소유주가 아니라 바로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본사는 예약 시스템 이용료를 따로 청구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들어올 때마다 한 건당 얼마씩 또 떼어갑니다. 심지어 객실에 놓인 비누 하나, 샴푸 하나, 침대 시트 하나까지 본사가 지정한 공급업체에서만 사게 강요합니다. 우리 브랜드의 일관된 품질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뒷면에는 본사가 챙기는 거대한 유통마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유주는 비싼 값의 비누를 사고 본사는 그 중간에서 통행세를 거둡니다. 더 소름 돋는 건 5년이나 10년마다 돌아오는 시설 보수 요구입니다. 우리 브랜드 가치를 유지해야 하니 카페트와 가구를 전부 교체하세요. 안 그러면 계약 해지입니다. 라는 통보가 날아오면 소유주는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브랜드 본사는 벽돌 한 장 쌓지 않고 직원 교육에 1분도 쓰지 않으면서 전 세계 호텔들의 매출을 실시간으로 갈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잔인한 빨대 비즈니스야말로 호텔 제국을 지탱하는 진정한 수익의 본체입니다. 이것은 마치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상인들을 통제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브랜드는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진 심판관이 되어 전 세계 호텔 시장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호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분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호텔은 3명의 플레이어가 팀을 이뤄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힐튼이나 메리어트 같은 브랜드 회사입니다. 이들은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예약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두 번째는 건물을 소유한 투자자입니다. 돈 많은 개인이나 사모펀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 현장에서 사람을 관리하고 호텔을 돌리는 운영 전문 회사입니다. 브랜드 회사는 소유주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당신이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그 건물에 우리 간판을 다세요. 그럼 우리가 검증된 시스템과 예약 고객들을 보내드릴게요. 소유주는 그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 모든 자본 리스크를 떠안습니다. 만약 불황이 닥쳐 손님이 끊기면 대출 이자를 못 갚아 파산하는 건 소유주입니다. 브랜드 회사는 그저 우리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니 리스크는 당신이 책임지세요 라고 발을 뺍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실제 호텔을 돌리는 운영사 역시 브랜드 본사의 눈치를 보느라 바쁩니다. 본사가 정한 엄격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간판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비용과 고통은 소유주와 운영사가 짊어지고 브랜드 회사는 그저 통계 숫자를 보며 수수료 입금 확인만 합니다. 여러분,
호텔에 투숙하실 때 보이는 그 화려한 서비스 이면에는 이런 잔인한 착취의 사슬이 얽혀 있습니다. 소유주는 본사에게 뜯기고 운영사는 본사의 명령을 따르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삼각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단 하나, 글로벌 브랜드의 이름 없이는 그 누구도 이 거대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실체를 소유하는 자보다 관계를 지배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브랜드 회사가 거물을 팔아치운 진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확장의 속도입니다. 만약 메리어트가 직접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호텔을 늘린다면 1년에 몇 개나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자본의 한계 때문에 10년에 수십 개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모델을 선택한 순간 그들의 확장 속도는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에 돈 많은 투자자는 널려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명품 브랜드의 간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메리어트가 지난 20년 동안 덩치를 3배나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남의 돈으로 장사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건물을 짓고 모든 집기를 채워 넣으면 메리어트는 그저 도장 찍힌 계약서 한 장을 들고 가서 간판을 올립니다. 자본은 투자자가 되고 이익의 상당 부분은 메리어트가 가져가는 구조. 이보다 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 또 있을까요? 힐튼의 경우 자본 지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자본 수익률은 7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마법 같은 수익 구조입니다.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브랜드의 가치는 올라가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투자자가 몰려듭니다. 이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 글로벌 체인들은 이제 전 세계 도심의 핵심 요지를 하나둘씩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삽을 들지 않고도 전 세계에 수천 개의 성을 쌓아 올린 셈입니다. 이름값 하나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을 간접 지배하는 이 무서운 확장력 앞에 지역의 작은 호텔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선 자들은 결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에 올라타려는 사람들에게 높은 통행세를 거둡니다. 호텔 건물들이 가르쳐주는 이 잔인한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소유에 집착하는 순간 당신은 노예가 되지만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순간 당신은 주인이 됩니다. 이 소름 돋는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더 깊은 통찰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이나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숙박업입니다. 여행이 끊기고 하늘길이 막히면 호텔 객실은 텅텅 비어버립니다. 불과 얼마 전 우리가 겪었던 전 세계적인 사태 당시를 기억해 보십시오. 도심의 화려한 호텔들이 1년 넘게 문을 닫고 직원들을 해고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던 개인 사장님들은 파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매달 나가는 막대한 이자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평생 일궈온 전 재산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글로벌 호텔 브랜드 본사들은 이런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해고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퇴직금도, 텅 빈 건물의 전기료와 수도세도, 은행에 바쳐야 하는 거액의 이자도 모두 건물을 가진 소유주의 몫이었습니다. 브랜드 본사는 그저 가벼운 사무실에 앉아 상황이 안 좋으니 로열티는 나중에 천천히 내라 라고 생색만 내면 그만이었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경쟁력 없는 개인 호텔들이 무너질 때 브랜드 본사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파산 직전에 호텔 주인들에게 접근해 지금이라도 우리 브랜드로 갈아타라. 그럼 우리가 고객 데이터를 돌려주겠다 라고 유혹하며 시장 점유율을 더 넓혔습니다. 남의 불행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냉혹한 생존 본능입니다. 고통은 현장에 있는 소유주와 노동자들이 다 짊어지고 브랜드는 안전한 요새 안에서 다음 잔치를 준비하는 격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위기가 와도 망하지 않는 불사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산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고 이름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 극강의 방어력은 현대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잔인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잃을 것이 많은 무거운 자산을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무형의 가치를 만들고 계십니까? 소유주들도 바보가 아닐 텐데 왜 이런 불평등하고 잔인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걸까요? 매출의 상당 부분을 떼어주고
온갖 간섭을 받으면서도 왜 굳이 그 비싼 이름표를 달려고 안달이 난 걸까요? 그 해답은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브랜드 간판을 다는 순간 그 호텔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객실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크기의 방이라도 이름 없는 로컬 호텔이 10만 원을 받을 때 메리어트나 힐튼 간판을 달면 20만 원을 받아도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사람들은 브랜드가 주는 일관된 품질과 신뢰에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어디서 자야 할지 모를 땐 그냥 유명한 곳으로 가자라는 현대인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은 것입니다. 결국 수수료를 떼어주고도 소유주에게 남는 순이익이 더 많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서운 멤버십의 힘입니다. 글로벌 호텔 체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충성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하든 자신들의 포인트가 쌓이는 호텔만 찾아다닙니다. 이름 없는 호텔이 광고비를 수억 원 쏟아부어도 데려오지 못하는 우량 고객들을 브랜드 본사는 버튼 하나로 실시간으로 호텔에 꽂아줍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 마르지 않는 고객 공급원이 가장 탐나는 보물인 셈입니다. 결국 소유주는 자신의 운영 자유를 팔아 안정적인 수입과 높은 객실 점유율을 삽니다. 브랜드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편입되지 않고서는 이 치열한 정글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소유의 시대를 지나 지배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소유주는 건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브랜드는 그 성에서 나오는 모든 세금을 걷어가는 영주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호텔이 이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리츠칼튼이나 포시즌스 같은 최고급 5성급 럭셔리 호텔들은 여전히 브랜드 본사가 직접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들은 돈도 안 들고 편한 프랜차이즈 방식을 택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브랜드의 생명인 서비스 품질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호텔은 매뉴얼만 있으면 누구나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지만 최고급 럭셔리 서비스는 한 끗 차이로 결정됩니다. 만약 돈만 많은 투자자가 럭셔리 브랜드의 간판을 달고 서비스 관리를 엉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브랜드의 가치가 한순간에 똥값이 될 수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에게 신뢰는 곧 생명이며 그 생명줄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부유층 고객들은 경기를 거의 타지 않습니다. 불황이 와도 그들은 여전히 비싼 돈을 내고 최고급 호텔을 찾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고수익 시장은 브랜드 본사가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온전히 챙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수수료 몇 퍼센트 받는 것보다 직접 운영해서 남는 막대한 마진을 가져가는 것이 더 큰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럭셔리 호텔은 브랜드 본사의 자존심이자 현금 창출 능력이 가장 뛰어난 핵심 자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프랜차이즈화에서 덩치를 키우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는 끝까지 직접 소유하며 통제권을 잃지 않는 전략입니다. 양적인 확장은 남의 힘을 빌리고 질적인 핵심은 내 손으로 지키는 이 이중적인 전략이야말로 호텔 제국들이 100년 넘게 왕좌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프랜차이즈형입니까? 아니면 독보적인 럭셔리형입니까? 10년 전 에어비앤비라는 괴물이 등장했을 때 전 세계 호텔 업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호텔의 시대는 끝났다. 남는 방을 빌려 쓰는 공유 경제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저가 호텔들이 에어비앤비의 공세에 밀려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힐튼이나 메리어트 같은 건물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에어비앤비가 따라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강력한 요새를 더 단단히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에어비앤비가 줄 수 없는 두 가지를 강화했습니다. 바로 일관된 서비스와 신뢰입니다. 비즈니스 출장자나 멤버십 회원들은 복불복인 에어비앤비의 숙소 대신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품질을 보장하는 호텔을 선택합니다. 24시간 프런트 데스크가 운영되고 매일 방을 청소해주며 안전이 보장되는 호텔의 가치는 에어비앤비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호텔들은 에어비앤비의 장점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투숙객을 위한 레지던스형 브랜드를 런칭하고 지역색을 입힌 부티크 호텔들을 인수하며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공략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체크인과 스마트키 시스템을 도입해 테크 기업 못지않은 편리함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이제 호텔과 에어비앤비는 서로 다른 고객층을 양분하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전통의 강자들이 살아남은 비결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잃고 자신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싸워 이기려 하기보다 경쟁자가 줄 수 없는 나만의 압도적인 차별성을 강화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거대 자본이 경쟁을 잠재우는 방식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백 년 된 호텔 산업도 무거운 자산을 소유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가벼운 브랜드와 시스템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직접 벽돌을 쌓는 대신 사람들의 머릿속에 브랜드라는 성을 쌓고 그 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평생 통행세를 받는 영리한 포식자가 된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깬 유연성,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고객을 묶어두는 네트워크 효과가 그들을 극강의 생존자로 만들었습니다. 호텔 건물들이 보여주는 이 냉혹한 진리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변하면 아무리 100년 된 전통이라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내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 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다면 오늘날의 글로벌 호텔 체인들은 벌써 파산했을 것입니다. 소유의 집착을 버리고 지배의 지혜를 선택한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자산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습니까? 남의 명령에 따라 몸을 써서 돈을 버는 무거운 방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가치와 시스템을 만들어 남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가벼운 방식입니까? 자본주의라는 정글은 멈춰서 있는 자를 가장 먼저 잡아먹습니다. 변화의 파도를 타고 끊임없이 자신을 진화시키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혼신을 다해 준비한 이 호텔 비즈니스의 비밀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나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짧은 다짐 한 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압도적인 경제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는 부자의 마인드로 완벽하게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